100만 원, 2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글쓰기 노하우라든지 글이 어마어마하게 잘 썼을 것 같아. 궁금하죠? 왜? 나는 못 벌고 저 사람들은 버니까. 근데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그 느낌을 가져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월 100만 원 더 벌게 해드릴 아로스입니다. 제자 초대석에 오신 제자님들 보면 3개월에 200만 원 벌고 어떤 분들은 5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 버는 모습 보면서 왜 나만 못하는 것 같지? 나 바본가? 이것마저도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통 언제 성공하는지 아세요? 도끼를 품을 때예요. 그럼 사람이 언제 도끼를 품는지 아시나요? 진짜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끼를 품게 돼요. 제가 잊혀지지도 않는 그 억울한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요. 친구랑 열심히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일로 나와 하면서 회초리를 때리셨는데 제 친구는 한 3대 정도 약하게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 맞나 보다 생각을 하고 딱 손을 내밀었는데 와, 거의 풀파워로 10대를 맞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왜 쟤는 3대밖에 안 때리고 난 10대나 때리냐? 그것도 아프게 따졌죠.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쟤는 여학생이고 여잔데 남자랑 똑같이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쟤는 공부 잘하잖아. 너 못하잖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빡이 쳐서 내가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서 반 1등 한 다음에 신나게 떠들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거기서 제가 반 1등은 못했지만 그 초등학교 때 반 5등하고 정말 신나게 열심히 떠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말했죠. 나 이제 공부 잘하니까 세게 때리지 말라고. 그런 도끼를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끼를 품고 억울한 상황이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성공을 했었어요. 제자님도 억울하지 않아요? 똑같은 강의 내용 듣고 똑같은 키워드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여러분만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분하지 않냐고요. 이게 분하지 않다면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의지가 없는 거니까. 분명히 수익할 수 있는 지름길 지도를 똑같이 받았는데 도대체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돈 벌까? 이 생각하고 짜내야 한다고요. 분해서 참 못 이루는 이 밤이 매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공해요. 지금 내가 억울해 미치겠다 하는 분들은 돈 버실 겁니다. 그 분들은 이 분함을 갖고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에너지, 연료로 사용하시면 돼요. 블로그는요, 하루아침에 월 100을 뚝딱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도박이에요. 저기 카지노 가셔야죠. 그리고 이 블로그는요, 수익은 계단형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짝짝짝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블로그는 한 달에 10만 원 벌고 두 번째 달에도 20만 원 벌 수도 있어요. 수익이 잘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 올라가는 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세 번째 달에 키워드가 딱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J컵으로 세 번째 달에 100만 원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월 400 벌고 있는 한깍꿍 제자님도 똑같았어요. 저랑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하는 내내 하셨던 말이 이거예요. 결국 되더라. 진짜 도끼를 품고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도끼를 품으신 분들, 내가 진짜 블로그로 돈 벌고 말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에어컨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돈 벌게끔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에어컨 청소와 가격 비교 글 작성하면 돈 벌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실행하셨나요? 여기서 실행했다는 것은 내가 블로그에 글 작성만 딸랑 작성한 게 아니라 그 글을 작성을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많이 알렸냐 이 말이에요. 안 했다면 지금부터 보세요. 돈 버는 제자님들은 어떤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제가 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부자가 된 자수성가 대표들, 100억대 부자들, 그리고 돈 버는 제자님들 딱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실행력이 빠르다. 말하면 그 즉시예요. 그리고 그 즉시하고 끝까지 간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성공하는 자, 실패하는 자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보고 나서 바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따라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신기했던 게 이제 에어컨 청소 비용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죠. 그리고 지식인을 돌아다녀 봤어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글 쓰고 있나 다
다 우리 제자님들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글, 두 번째 글, 세 번째 글 그냥 모든 게 다 우리 제자님들이 쓴 글이에요. 그리고 우리 제자님들이 가장 상단에 노출되어 있고 이 제자님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님들 블로그 들어가 보잖아요. 사실 크게 별 차이 없어요. 초보 제자님들 글 쓴 거랑요, 이 제자님들이 글 쓴 거랑 진짜 차이 없다니까요. 안 믿겨져요? 이 분들 쓴 거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버시는 분들인데 궁금하죠? 100만 원, 2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글쓰기 노하우라든지 글이 어마어마하게 잘 썼을 것 같아. 왜? 나는 못 벌고 저 사람들은 버니까. 근데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그 느낌을 가져가 보세요. 에어컨 청소 비용에 쳐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고 나서 그대로 블로그 링크가 나오게 있죠. 그러면 이거를 들어가면 히스토리로 연결이 됩니다. 히스토리 쭉 내용 보면은 이런 내용, 에어컨 청소 비용 및 업체, 기준 비용, 비교, 절약 방법, 끝!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제자님 것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제자님이 썼던 거예요. 이것도 에어컨 청소, 이것도 지식인에다가 그대로 하셨거든요. 서론 쓰고요. 이미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소제목, 공급업체, 사설업체, 가격, 그리고 청소업체 고르는 팁, 그리고 끝.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글 쓴 거랑 우리 제자님들이 글 쓴 거랑 차이가 있나요? 여기 계신 우리 제자님들은 월 100 이상 벌고 계신 제자님들이에요. 글쓰기 잘 하시나요? 저희 제자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글쓰기 못해요. 아직은 글쓰기를 많이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글쓰기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실행력 문제인 거죠. 우리 제자님들은요, 딱 유튜브에서 제가 에어컨 청소 비용 요거 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즉시 바로 글 써서 바로 지식인에다 남겨 놓은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돈 버는 제자님과 돈 못 버는 제자님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실행력. 글쓰기는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글을 어마어마하게 잘 써야 된다? 그거 아니라고요. 작가처럼 쓰지 않고 정보만 제공을 하면 충분히 사람들이 들어와서 블로그 링크 클릭한다고요. 이만큼 쉬운 부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 안 한다? 그러면 돈 벌기 싫다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돈 벌고 싶다? 바로 실행을 해보세요. 에어컨 청소. 그럼 어떻게 글 써야 되는지 제가 칠판을 사용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정말 열심히 해서 월백 벌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꿀팁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바로 파소날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에어컨 청소 비용을 갖고 우리가 글 쓰려고 했을 때 고통을 사람들한테 주세요. 고통.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고통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외우세요. 이 고통을 주면 사람들한테 클릭료를 엄청나게 받아낼 수 있다. 무조건 고통을 주면 이것은 곧 클릭이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고통은 곧 클릭이다. 자, 어떤 말이냐? 우리가 에어컨 청소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꼬릿꼬릿한 냄새 나는 거 고통이에요? 이거 큰 고통이냐 작은 고통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좀 냄새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 켰을 때 조금 냄새 나도 좀 키다 보면 에어컨 냄새 뭐 크게 안 나잖아요. 이 정도 작은 고통은 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고통은 클릭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큰 고통이 생기면요, 클릭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큰 고통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영상 잠깐 정지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어컨 청소 갖고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라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3, 2, 1. 자, 방법은 뭐냐면 이 에어컨에다가 곰팡이를 실어버리는 겁니다. 뭔 말이냐? 에어컨은 드레인판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판. 그 판에 냄새가 난다는 건요, 그 드레인판에 곰팡이가 득실득실하게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PD님이 옆에다가 사진 하나 딱 띄워줄 텐데요. 그 사진 보시면은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곰팡이를 그대로 흡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드레인판을 딱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하얀 곰팡이가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병균체인 거고, 여러분들에게 기침이라든지 폐렴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질병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하고 연결시켜 버리시면 돼요. 그냥 작은 냄새가 아니라 드레인판에 곰팡이가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곰팡이를 간과하지 마셔라. 에어컨 청소가 아니라 곰팡이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에게, 소중한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곰팡이를 그냥 들이마시게끔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의 포인트가 나오는데, 소중한 사람을 건들면 여기서도 또 클릭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고통을 줬고 소중한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곰팡이를 흡입시키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폐렴이라든지 기침, 감기에 노출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필을 했죠. 그러면 이제 에어컨 청소를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걱정을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에어컨 청소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 이거 비싸지는 않을까? 곰팡이가 있어서 하긴 해야겠는데, 그러면 내가 셀프로 할까? 아니면은 내가 업체를 부를까? 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럼 업체를 불렀을 때 얼마나 될까? 이게 이제 클릭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의 고통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업체와 관련된 고통은 뭐가 있을까요? 비용을 내야 되는데 나는 에어컨 청소 비용에 대해서 잘 몰라.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괜히 사설업체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한테 바가지 씌울 수도 있잖아요. 어떤 고통이냐? 바가지라는 고통이 생성이 되는 거죠. 내가 괜히 더 돈을 많이 내야 되는지. 10,000원, 20,000원도 아끼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10,000원, 20,000원 괜히 뭐 추가 옵션 넣어가지고 붙여서 말을 하면은 나는 모르고 그냥 내야 되니까 이런 고통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 청소를 갖고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곰팡이 걸린 사진들 말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바가지 씌우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평균 가격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 동네의 업체들 견적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은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해준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광고쟁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후자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지식의 고통을 해결해 줬고 그리고 돈을 더 내야 되는 이 고통을 해결해 준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말을 하는 정보성은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한다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에어컨 청소 딱 말하고 그냥 블로그 들어오세요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광고쟁이에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고통을 만들어주고 그 고통에 대한 정보를 연결시켜주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정보성 블로그구나. 이렇게 했을 때 클릭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클릭률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블로그를 써도 클릭률이 없어요. 클릭률이 뭐 보통 5%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 5%를 막 40%로도 늘릴 수가 있어요? 물어보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클릭률은요, 글쓰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고통을 유발시키면 된다. 제가 엄청나게 고통을 강조하죠? 고통. 오늘의 포인트는 고통입니다. 이 칠판의 내용은 그냥 고통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어떤 내용이 들었을 때 고통만 연결시킬 수 있다면 클릭률이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배웠죠? 배운 건 머리로 배운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식이 가슴으로 와야 돼요. 이 가슴으로 온다는 거는 내가 직접 글을 써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돈 버는 제자님들은 실행력이 뛰어나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실행력을 갖고 글을 써야 되는데 막상 글 쓰려고 하면 알아요. 어떻게 써야 되지? 그래서 제가 실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지식인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이거 보시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고통을 만들었으면 그 고통을 어떻게 녹여내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왼쪽 사진을 보세요. 이거 곰팡이요. 여러분도 에어컨 뜯어보잖아요. 이 드레인판에 이렇게 다 되어 있대요. 에어컨 청소하는 업체 사장님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썼냐고. 이렇게 되면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에 쫙 청소하고 나면 깨끗해진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와, 이거 청소하긴 해야겠구나.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아무리 에어컨 청소 필터 물 세척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결국에는 청소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청소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이제 뭔 마음이 들어요? 가격, 견적이 어떻게 되나 쌌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걸 답변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라고 에어컨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는 블로그라든지 청소업체의 정보를 보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사설업체, 삼성, LG 내용이 나와 있죠? 벽걸이, 스탠드, 천장형 가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도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업체, 유형, 그리고 평균 비용 그대로 있죠?
이거를 옮겨서 써주시면 돼요. 요거를 늘려볼게요. 열을요. 그런 다음에 유형, 벽걸이, 스탠드, 천장형, 그리고 평균 비용 7만원에서 9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서 9만원 에서 15만원이네요. 비싸다. 그리고 천장형도 9만원에서 17만원. 근데 이게 업체가 사설업체네요. 사설업체. 그리고 저는 셀 병합을 할게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 삼성, LG 부분은 제가 생략할게요. 이렇게 정보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 에어컨 1년 동안 청소하지 않았을 경우 왼쪽 사진처럼 곰팡이가 냄새의 주 원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공포감을 주고 싶다면은 이 곰팡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명들을 말하면 되겠죠. 이로 인해 아이들은 폐렴, 아토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면 좋겠네요. 폐렴, 아토피 이런 부분들이 진짜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하는 거는 그만큼 이 곰팡이를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말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에어컨 청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에어컨 청소 일반적인 가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아,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해결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낼 거예요.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을 해야 되죠. 위 가격은 일반적인 에어컨 청소 비용이며 지역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평형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에어컨 청소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여기다가 블로그를 넣어주면 되겠죠. 블로그 아무거나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딱 블로그 넣어주면 이제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클릭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비포 애프터 사진 너무 크네요. 크기를 한 400으로 줄여볼까요? 이거를 중간 정렬.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됐죠? 이렇게 답변을 하는 형태로 가져가시면 된다. 이걸 복사해서 가져가면 되죠. 이런 것들을 형식으로 만들고 나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조금씩 변경해서 지식인에다 답변을 해주시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클릭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내용도 없이 에어컨 청소 비용 이거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자세한 내용 보세요. 이거랑 지금 에어컨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위험 요소를 가하고 문제점을 인식시킨 다음에 이렇게 큰일 나는구나. 와, 진짜 더럽네. 청소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들게끔 한 다음에 청소하려고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가르쳐 주고 그런 다음에 또 너네들 집에 맞는 정확한 가격 견적은 여기 있어 라고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당연히 누를 수밖에 없죠. 왜? 나한테 진짜 도움되는 정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식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쓴 지식인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일지 아니면 문제점을 만들어주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지식인 답변과 클릭률이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말 안 해도 뒤에 후자가 훨씬 좋겠죠.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지만 지식인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자면 사람들의 마음 중에 또 공포심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나는 에어컨 청소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바가지 쓰는 거 아닐까? 라는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문구도 넣어주면 돼요. 괜히 아무나 불러가지고 바가지 쓰지 마시고 견적 비교 미리 해보시고 청소업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아, 그러면 일반적인 가격 어느 정도인지 무조건 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어디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어디에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블로그로 돈 버는 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글쓰기 아니에요. 실행력입니다. 하면 돼요. 하면 결국 월백 제자님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가르쳐드리는 이 키워드들, 그리고 아벡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월별 탑5 키워드 작성하면서 여러분도 꼭 월백 만들어 봅시다. 파이팅입니다.